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차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저는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인지 날 때부터 운동신경이 있는 편이었어요. 아버지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셨고 어머니는 태권도 사범 출신이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태권도와 합기도에 유도까지 섭렵하고 못하는 운동이 없는 편이었죠. 하지만 타고난 운동신경과 달리 뼈가 얇고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라 겉보기에는 여리여리해서 제가 운동을 잘한다는 건 전혀 티가 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늘 해실해실 웃고 다녀서 그런지 성격이 순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제가 천상 여자인 줄만 알더라고요. 하지만 사실 제 성격은 정의로운 저희 부모님을 닮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런 성격인데다가 운동을 잘해서 그런지 어릴 적부터 저는 동네에서 아이들을 괴롭히는 못된 남자애들을 두들겨 패주고 다녔죠. 몇몇 남자애들이 자기가 덩치가 크다고 어리고 작은 애들을 괴롭히고 장난감을 뺏곤 했거든요. 그런 꼴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던 저는 그 애들을 응징하고 다녔고 제게 얻어맞은 아이들이 집에 가서 이르는 바람에 저희 부모님은 그 아이 부모님들에게 사과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만화에서 본 영웅들처럼 못된 아이들을 혼내주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랬던 건데 정작 저 때문에 죄 없는 부모님이 고개를 숙이시는 걸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부모님은 그런 일로 제가 잘못했다고 하신 적이 없지만 부모님이 저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게 싫었던 저는 스스로 깨우치고 힘을 숨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후로 조용히 살기로 결심하며 쉽게 제 힘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도장에서는 여전히 매일 운동을 하며 수련을 했지만 밖에서는 아무도 제가 유단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죠. 그렇게 조용하고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느 날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도 그렇겠지만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도 일진들이 있었어요. 그 애들은 꼭 약하고 순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곤 했는데 평범하게 학교 생활을 하던 저는 그런 사정을 건너들어 알면서도 직접 본 적은 없었어요. 괴롭히는 아이들이 안쓰러웠지만 괜히 나서기 싫어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은 제 눈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게 되었고 저는 결국 참지 못했어요. 애들을 괴롭히던 일진을 돌려차기로 날려버리며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그동안 아이들을 괴롭힌 건 그 애인데 제가 그 애를 날려버린 바람에 제가 가해자가 되었거든요. 결국 그 일로 부모님이 학교까지 찾아오셔야 했고 제 대신 그 아이 부모님께 고개를 숙이셔야 했습니다.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죄인이 된 상황이 너무 죄송스럽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에 혼이 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부모님께서는 저를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더 참았어야 하는데 괜히 저 때문에 두 분이. 아니야. 잘했어, 영은아. 너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약자가 괴롭힘 당하는데 그냥 지나치는 건 무도인의 도리가 아니지. 그래. 힘없는 약자를 위해서 힘을 쓰는 건 나쁜 일이 아니야. 오히려 잘한 일이지. 아빠는 우리 영은이가 대견한걸? 하지만 앞으로는 웬만하면 힘을 숨기는 게 좋겠다. 사람들 앞에서 괜히 힘을 내보였다가는 엄한 시비에 휘말리고 안 좋은 일에 엮이기 쉽거든. 가끔은 드러내는 것보다 감추는 게 더 힘들 때가 있단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힘이 필요한 곳에만 조용히 있으렴. 부모님의 조언을 깊이 새긴 저는 그 후로는 더 몸가짐을 조심히 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와줘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제가 누군지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일을 진행했어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청순한 탓에 앞에 나서지 않고 일을 해결한다면 누구도 저를 의심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의 외모 때문인지 남자들은 다들 저를 지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제 남편도 그런 남자들 중 하나였죠. 남편은 순한 인상만큼이나 순한 성격의 소유자였는데 평생 공부만 한 범생이라 싸움 한번 안 해봤을 게 분명한데도 저를 지켜주겠다며 나서는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고마웠어요. 그렇게 저밖에 모르는 남편과 결혼을 한 저는 남편만큼 성격 좋으신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죠.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딸 같은 며느리로 생각하신다며 품어주신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온화하고 겸허한 성품의 참 어른들이셨습니다. 어디 가서나 예의 바르고 착한 남편이 누굴 닮아 그런지 단번에 알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런 남편과 시부모님과 전혀 다른 시누이가 늘 말썽이었어요. 처음 만나던 날부터 자기 동생을 얼굴로 꼬셨느냐며 막말을 하던 시누이가 저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근데 너 내 동생 얼굴로 꼬신 거야? 제가 공부밖에 몰라서 여자라곤 모르던 앤데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왔나 몰라. 허여멀건하게 매가리 없게 생겨가지고 보호 본능이라고 자극한 건가?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얼굴 자연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손 댔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 어디 고쳤냐고. 내가 잠깐 성형외과 코디도 했어서 딱 보면 알거든? 눈이랑 코는 기본으로 한 것 같고 뭐 얼굴 돌려 깎기도 한 건가? 쉽지 않은 수술이었을 텐데 잘 됐네. 얼굴 보니 돈 꽤나 썼을 것 같은데 하긴 그 얼굴로 내 동생이랑 결혼했으면 남는 장사였겠네. 아니에요. 저 수술 같은 거 한 적 없어요. 누나 왜 그래 정말. 그게 첫 만남에 할 소리야? 처음 보는 자리에서 무례한 소리를 거침없이 하던 시누이는 시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정도로 망나니였습니다. 그 순한 남편마저도 누나 얘기가 나오면 질색을 할 정도로 싫어하는 탓에 식구들 사이에서도 시누이는 문제야 그 자체였어요. 시누이를 만나기 전부터 남편이 워낙 걱정이 많길래 뭐 어느 정도일까 싶었더니 제 기대 이상이더라고요. 미안해 자기야. 누나가 괜히 헛소리를 해서 속상했지. 근데 신경 쓰지 마. 누나가 원래 좀 막 나가는 성격이거든. 나 봐서라도 제발 입 다물고 좀 참아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네. 어려서부터 부모님 속삭이며 살기에 나이 들면 정신 차리고 괜찮아질까 했더니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변하나 봐. 누나가 옛날부터 우리 집 문제아였거든. 남편에게 듣게 된 시누이의 과거는 참 화려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이상한 친구들이랑 놀려다니며 일진놀이를 하느라 학교에서 애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돈까지 뺏어서 시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가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다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어떻게든 딸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셨지만 시누이가 쉽게 말을 듣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려고 집에 붙여놓았더니 가출을 하고 걸핏하면 경찰서 들락거리며 시누이 때문에 시어머니가 병원 신세 진 일만 몇 번이나 되었다고 했죠. 양아치 짓을 하고 다니는 딸 때문에 마음고생 많던 시부모님이 사정사정해서 겨우 전문대까지 보내놨지만 그마저도 학사 경고를 받고 휴학을 몇 번이나 해서 졸업도 겨우 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졸업한 뒤에도 변변한 직장도 없이 자기 앞가림 못하고 제대로 된 직장 생활 한번 해본 적 없는 백수라 30 넘어서까지 시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지내는 사정이었어요.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왜 하나뿐인 누나 얘기를 아꼈던 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약자들 괴롭히던 낙에 살던 신우의 눈에는 제가 함부로 해도 되는 약자라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첫 만남 자리에서부터 그런 헛소리를 하고 결혼해서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겠죠. 시부모님과 남편은 너무나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망나니 신우이 때문에 저는 편한 날이 없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도 당하지 않은 시집살이를 당하며 신우이의 괴롭힘을 참아야만 했죠. 물론 시부모님과 남편이 제 대신 신우이를 말리고 나무라셨지만 신우이는 가족들의 만류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애초에 시부모님은 워낙 마음이 약한 분들이시라 신우이를 호되게 나무라지도 못하셨어요. 그래서 매번 저한테 미안해서 신우이 대신 사과하시고 눈물 보이시는 게 일상이셨죠. 남편도 순한 성격이라 저는 신우가 대체 누구를 닮은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비단같이 여리신 시부모님은 며느리인 저한테도 싫은 소리 한번 못하시고 친딸처럼 잘해주셨기에 저는 그런 시부모님을 봐서라도 신우이의 만행을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겠죠. 참는 게 이기는 거라 생각하고 참기만 하던 제가 결국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시댁에 제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제사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조부모님을 오랫동안 모시고 지내셨던 시어머니께서 시조부님 제사만큼은 각별히 생각하셨고 두 분의 제사를 같이 지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돌아가신 시조부님 합동제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어머니께서는 바쁜 와중에 일까지 도울 필요 없다며 퇴근하고 천천히 오라고 하셨지만 며느리 된 도리로서 그게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 회사 반차를 내고 시댁을 찾아갔죠. 남편도 모르게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님, 저 왔어요. 어머 세상에, 영은이 네가 이 시간에는 어쩐 일이야. 지금 회사에 있어야 하는 시간 아니니? 그렇긴 한데 오늘 하루 반차 썼어요. 오늘 할머님, 할아버님 제사시잖아요. 저 없으시면 어머니 혼자 고생하실 것 같아서요. 아유, 그냥 나 혼자 하면 되는데 신경 쓸 것 없다니까 그래. 그러게나 말이다. 일하는 사람이 회사에 반차 쓰고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신경 쓰일 텐데. 우리 며느리가 우리 생각해서 힘든 발걸음 해줬구나. 제사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와야죠.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오려고 그랬어요. 마음 같아서는 월차를 쓰고 싶었는데 오늘까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요. 아버님 말씀대로 직장인 입장이라는 게 좀 그렇긴 하잖아요? 아유, 그러게. 괜히 우리 때문에 무리한 거 아니니? 이러다 회사에서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어떡해 해. 괜찮아요. 해야 할 일 다 하고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라고 며느리한테 부담 주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말이다. 정작 이 집 자식은 회사에 있는데 에휴, 이거 괜히 며느리만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시부모님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반차를 내고 달려왔다는 제 말에 미안해하시면서도 그렇게까지 한 며느리가 예쁘고 기특하신지 내심 좋아하는 반응이셨어요. 물론 회사에 지장을 주면 어쩌나 제가 곤란해지면 어쩌나 싶어 걱정은 하셨지만요. 그래도 좋아하시는 시부모님을 보니 일찍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갑자기 신우이가 어깃장을 놓더라고요. 올케, 올케는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어머, 형님 계셨어요? 저는 형님이 계신지 몰라서요. 근데 형님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막 와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얘기 중이었어요.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해요, 형님. 그래.
영은이 이제 막 왔지 않니? 그리고 영은이가 네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어? 사람 온 소리 들었으면 네가 먼저 나와서 인사하면 될걸. 왜 또 괜히 올케 탓을 하니? 엄마, 말이 되는 소리를 내. 내가 얘보다 윗사람인데 윗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그리고 지가 정말 내 생각을 했으면 오자마자 나 집에 있냐는 것부터 물어봤겠지. 나 있는지는 물어보지도 않던데? 너는 그럼 올케 온 거 알면서도 안에서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거야? 아유, 너는 애가 참 왜 그러니 정말. 죄송해요, 형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는 꼭 형님께 먼저 인사드릴게요. 올케는 매번 말만 잘하더라. 말로는 아주 잘하는데 하는 짓이 아주 형편없어. 오늘만 봐도 그래. 오늘 우리 집 제사인 거 알면서 겨우 반찬 내고 온 것 가지고 생색내는 거야? 올케가 진짜 우리 엄마 걱정했으면 어제 장 보는 것부터 도왔어야지. 우리 엄마 혼자 시장 다니고 장 봐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어머니 혼자 고생 많으셨어요?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아니 얘가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아빠랑 같이 차 타고 나가서 장 봐왔는데 고생은 무슨 고생? 그리고 장 보는 게 뭐 대수라고 그걸 며느리까지 불러서 한다니? 아유, 영은아, 신경 쓸 거 없다. 쟤 괜히 저러는 거야. 괜히는 무슨? 솔직히 이런 거 다 며느리가 해야 하는 일 맞잖아? 다른 집이었으면 그냥 안 넘어갈 일이야. 하여간 너는 결혼 잘해서 이런 시부모님 만난 줄이나 알아. 다른 집이었으면 회사 반찬낸 것 가지고 칭찬 들을 일도 없어. 오히려 욕을 먹지. 며느리가 시댁제사에 이렇게 소홀해도 되는 일이야? 늘상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우이는 제가 반차를 내고 온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지 제가 며느리 도리를 하지 못했다며 타박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고생을 하셨다며 시부모님 대신 저를 혼내는 거죠. 직장인이 반차 내고 나오는 건 뭐 쉬운 일인 줄 아는지. 정작 백수의 할 일 없는 자기는 어머니 안 돕고 뭘 했나 싶더라고요. 하물며 저는 조부모님 얼굴도 뵌 적이 없는데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라면 시누이가 저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 일 아닌가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시부모님 면을 봐서 또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죄송해요,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근데 저도 회사 다니는 입장이다 보니 그게 마음같이 되지가 않아서요. 그래도 다음에는 최대한 월차 쓰고 오도록 할게요. 아유, 무슨 소리를 하니.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영은이 너는 그냥 오지 말아라. 지영이 너 올케한테 괜히 왜 그러니? 그러는 너나 엄마가 도와달라고 할 때 좀 돕지. 하루 종일 방에서 뭘 하는지 나와보지도 않더니 올케 오자마자 나와서는 괜한 데 성질이야. 너 자꾸 영은이한테 왜 그러니? 이런 며느리가 또 어디 있다고. 그래, 요즘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지금도 내 앞에서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거 봐. 얘 우리 안 무서워한다니까? 시댁 무서운 줄 모르는 며느리가 무슨 도리를 제대로 하겠어? 그러게, 엄마 아빠가 워낙 무르니까 제가 저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도 기강 잡겠다고 이러는 거지. 나까지 가만히 있으면 제가 우리 집을 어떻게 보겠어? 아주 물러볼걸? 올케,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어? 그만 좀 해라. 아유, 그러다 영은이 울겠다. 저 착한 애가 뭘 잡아먹는다고 그러냐? 그만해라, 지영아.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좋은 분들이셔. 그러니 저런 며느리까지 한없이 아껴주시지. 근데 올케, 착각하지 마. 올케가 예쁨 받는 건 네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사람들이라 그런 거지.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거 보면 정말 염치 없는 며느리 아니야?
올케 집에서도 그래? 자기 집 제삿날에도 반찬했다고 생색내면서 실실거리고 들어오나? 올케도 집에서 제사해봤으면 제사 음식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 거 아니야. 근데 겨우 몇 시간 전에 와서는 온갖 생색을 다 내고 있네? 올케는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밖에서 생색내고 잘난 체 하라고? 아, 사람이 겸손할 줄 알아야지. 올케 하는 거 보니까 올케 부모님도 어떨지 뻔히 보인다. 이러니까 지우가 매번 장인 장모님 떠받들며 칭찬을 하지. 아주 생색이 집안 가훈인가 봐? 아이고, 얘가 왜 이래 정말. 영은이가 뭘 어쨌다고 사돈때까지 들먹이고 있는 거야. 너 얼른 영은이한테 사과해. 사과는 제가 해야지. 그러게 부모 욕먹이기 싫으면 자기가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 그 입 못 다물어? 나야말로 널 잘못 키워서 창피해 죽겠다. 영은이한테 더 시비 걸지 말고 너는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 아우,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정말. 내가 뭘?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다 맞는 말이구만. 아유, 영은아, 미안하다 정말. 제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네. 아마 요즘 취업도 안 되고 일이 안 풀려서 괜히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내가 대신 사과하마, 응? 시비를 걸다 못한 신우이가 가정교육을 운운하며 저희 부모님 얘기를 입에 담는 순간 저는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것이 입으로 뭐라고 짓거렸나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있었죠. 그러느라 말이 없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제가 상처를 받았나 싶어 안절부절하셨어요. 서둘러 신우이를 방으로 들여보내시더니 제게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정작 제게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은 그럴 생각도 없어 보였는데 말이에요. 결국 신우이는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었고 저도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 하나 건드리는 건 잘 참을 수 있었지만 부모님까지 욕보이는 건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대신 사과를 하시며 진심으로 미안해 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거기다 그동안 제가 신우이의 만행을 두고 본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 여기서 더 참았다가는 앞으로도 신우이의 괴롭힘이 끝도 없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야말로 신우에게 제대로 힘을 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얼마 뒤 퇴근한 남편까지 도착하며 제사를 치르고 저는 신우를 조용히 작은 방으로 불러냈어요. 형님, 저랑 잠깐 작은 방에서 이야기 좀 하실래요? 얘기? 뭔 얘기? 할 얘기 있으면 여기서 해. 어디서 어른을 오라가라야. 다른 식구들이 들으면 안 좋을 얘기 같아서 그런 거예요. 형님이 저번에 저한테 돈 빌려 가신 거. 뭐야? 그 얘기를 왜 여기서 꺼내? 엄마 아빠 알면 난리 치실 텐데. 식구들 앞에서 나 개망신 줄 생각이야?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 얘기하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식구들 모르게 작은 방에서 잠깐 얘기 나눠요, 형님. 가족들 앞에서 신우이에게 막말을 할 수 없었던 저는 다른 식구들 몰래 신우이를 작은 방으로 불러냈습니다. 역시나 호락호락 제 말을 들어줄 신우이가 아니었지만 전에 저한테서 빌려간 돈 얘기를 꺼냈더니 자기가 먼저 쉬쉬하며 앞장서더라고요. 백수라 돈 없는 신우이가 종종 저한테 삥 뜯어가듯 돈을 꼬가곤 했는데 그걸 시부모님께서 알게 되시면 자기도 혼날 거라고 생각했겠죠. 제 목적은 그딴 돈이 아니었지만 덕분에 그 핑계로 신우이와 단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었네요. 엄마 아빠 거실에 계시니까 여기서 얘기해. 그래서 뭐? 돈이 뭐? 갑자기 돈 갚으라고? 갚으라고 하면
갚으실 수는 있고요. 뭐? 옳게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야? 그럼 여기 형님 말고 누가 또 있나요? 뭐, 귀신이라도 있나? 뭐야? 너? 말투가 왜 그래? 나랑 맘먹자 이거야? 어머, 너 지금 나랑 단둘이 있다고 이따위라는 거야? 와, 얘가 평소 하던 거랑 완전히 다르네? 제가 뭘요? 누가 들으면 제가 형님한테 쌍욕이라도 한 줄 알겠네요. 별것도 아닌 걸로 오바 떨지 마세요. 아직 하고 싶은 말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 너 그동안 우리 가족들 앞에서 가식 떨고 살았구나? 원래 이런 애였는데 말이야. 말은 똑바로 하세요. 제가 그동안 가식던 게 아니라 참았던 거죠. 저는 그동안 형님을 정말 형님으로서 존중해드리려고 많이 애써왔어요. 그냥 애써온 정도가 아니라 형님 볼 때마다 속으로 참을인을 100만 번씩 새겼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형님이 저를 얼마나 괴롭히고 헛소리를 하던지 참아왔잖아요. 근데 사람이 참으면 참는 줄 아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굴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미쳤나, 이씨. 그래서 네가 여태 참았으니 인정해줘라 뭐 이거야? 나한테 뭐 어쩌라고. 네가 참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럼 내가 너를 참아주니? 우리 집에 굴러온 돌이면 납작 엎드려서 자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디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뭐 나한테 한마디 하려고? 정말 말이 안 통하네요, 형님. 그나마 대화라도 통하면 말로 잘 풀어보려고 그랬는데 형님이랑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되겠어요. 형님은 제가 정말 멍청하고 약해서 참고 있는 줄 아셨나 본데 저 그렇게 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니깎게 뭘 할 수 있는데? 너야말로 내가 물러 보이는 모양인데 너 지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왕년에 어땠는지 알아? 뭐 지호한테 내 얘기 들은 게 없나 보지? 나 학창시절을 끝발 날렸던 사람이야.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학교 일정에 동네에서 나 모르는 애가 없었고 다른 지역에서까지 이름 날렸다고. 근데 너 같은 게 그런 나를 건드려? 형님은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님 얘기는 저도 익히 들었죠.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동네 양아치 짓 하고 다녀서 부모님 속썩이고 동생 창피하게 만들었다고요. 저는 잘 몰라서 묻는 건데 그쪽 세계에서는 힘없는 애들 때리고 다니고 애들 삥 뜯고 사고 치고 다니는 게 되게 자랑스러운 일인가 봐요? 나 같으면 어릴 적 철없는 행동은 창피해서라도 꽁꽁 숨기고 살 것 같은데 형님은 그때 일을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네요.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가? 형님, 그런 거 자랑 아니에요, 진짜. 너무 창피한 일이지. 아, 이거 진짜 사람 스티브로게 하네. 그래, 네가 뭘 알겠냐? 너 생긴 꼬라지 보면 학교 다닐 때 어땠을지 딱 보여. 밑바닥에서 나 같은 애들한테 삥이나 뜯겼겠지. 그래서 뭐 내가 네 트라우마라도 자극하냐? 나 보니까 옛날에 너 때리고 돈 뺏었던 애들이랑 겹쳐 보여? 그래서 나이 먹었으니 비빌 수 있겠다 싶어서 나한테 괜히 시비 거는 거냐고. 시비가 아니라 충고죠. 형님처럼 사는 꼴 정말 한심하다고요. 대체 애들 삥 뜯은 게 뭐 자랑이라고 자꾸 나불거려요?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는데도 끝까지 창피한 줄을 모르시네. 형님, 그거 범죄예요. 형님은 요즘 뉴스도 안 보세요? 요새 학교폭력 이슈 때문에 연예인들 과거 탈탈 털리고 학풍 미투 당해서 신세 망치잖아요.
형님은 아직까지 운이 좋아서 별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디서 얼굴 팔릴 일은 하고 다니지 마세요. 혹시 형님 기억하는 사람들이 형님 고소할지도 모르니까. 아, 나 정말 내가 나이를 먹긴 먹은 모양이다. 내가 살다 살다 저런 토끼 같은 것한테 이딴 소리를 듣다니. 야, 네가 뭔데 나한테 훈계를 하니 많이 해. 야, 너 내가 내 동생 와이프라고 식구로 대해줬더니 내가 만만하니? 내가 너 봐줄 거라 생각해서 이러는 거지? 내가 나이 먹고 이빨 빠진 호랑이 꼴 하고 있다고 아주 만만해 보이는 모양인데. 그럼 어디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해보던가. 이빨만 까지 말고 몸으로 붙어보자고, 어? 학창시절에 힘없는 학생들 두들겨 패고 다니며 돈이나 뺐던 신우이는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 1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제 앞에서 저런 소리들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거겠죠. 그 꼴이 너무 가짜나서 저도 몇 마디 해줄 수밖에 없었네요. 어릴 적 사고 치고 다닌 게 뭐가 자랑이라고 저렇게 당당한 건지 30이 넘도록 철이 들지 못한 신우이가 염치옵도 못해 안타까울 정도였어요. 그러자 제 말에 열받은 신우이는 저더러 몸으로 붙어보자며 먼저 선빵을 날렸습니다. 대화를 하는 중에 갑자기 냅다 제 얼굴로 주먹을 휘두르는데 다행히도 제가 잘 피했어요. 그러자 신우는 예상하지 못했는지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어? 어쭈? 이걸 피하네? 운이 좋았어? 옳게 꼴 보면 뭐 또 못 얻어먹은 비실인 줄 알았는데 피할 줄도 알아? 그러는 형님은 이빨 빠진 호랑이 맞네요. 매너도 없이 주먹부터 날리더니 주먹도 영 매가리가 없네. 그럼 선빵은 형님이 먼저 날리셨으니 이제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잘못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황해하는 신우이를 향해 태권도 발차기를 날려주었습니다. 깜짝 놀라라고 눈앞까지 발을 뻗었다가 다시 발을 뻗어 신우이의 복부를 걷어차 주었죠. 제 실력 정도면 성인 남자도 제압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신우이니까 나름 힘 조절해서 선수들끼리 스파링할 때 정도로만 차줬어요. 그런데도 신우이는 제 발차기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애들 많이 때리고 다녔다고 하도 주먹 자랑을 하기에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겨우 이 정도였으면서 나불대고 다녔나 봅니다. 형님, 학창시절에 잘 나갔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데 겨우 이 정도로 떨어져 나가시면 어떡해요.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배가 너무 아파. 나 장 파열된 것 같아. 말씀 잘하시는 거 보니까 파열은 아니네요. 장 파열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이거 별로 아픈 거 아니에요, 형님. 제가 정말로 힘 실어서 찼으면 형님 지금 응급실 갔어야 해요. 그래도 제가 아무리 형님이 밉다 해도 설마 죽이려고 그러겠어요? 몸에는 이상 없으니까 엄살 부리지 마세요. 제가 한 대 때리는 것보다 형님이 그동안 애들 때리고 다닌 게 더 많을 텐데. 형님이 이 정도로 아프다고 하시면 형님한테 맞은 아이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 아파.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러는 형님은 저한테 그동안 왜 그러셨어요? 그러게 그냥 참아드릴 때 적당히 하시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저라고 언제까지 참고 살 줄 아셨어요? 솔직히 그동안 제가 형님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이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시부모님을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도 형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서 참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한 대 맞아보셨으니 이제는 좀 아시려나요?
알았어요? 알았으면 끄덕여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내가 그동안 미안했고 앞으로 다시는 안 괴롭힐게. 다시는 옳게 괴롭히는 일 없을 거야. 그 말이 정말이었으면 좋겠네요, 형님. 저도 이제 정말로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요. 한 번만 더 형님이 저희 부모님 얘기 꺼내거나 저 건드리시면 그때는 양발이 나가버릴 것 같아요. 형님, 제발 부탁드리는데 앞으로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때는 어디 병원이 좋은지 궁금하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병원으로 요양 가고 싶으시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라 그 비루한 몸뚱이라도 아까우면 자중하고 사시고요. 형님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철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동생이나 부모님 보기 죄송해서라도 정신 차리셔야죠. 그래. 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살게. 다시는 옳게나 동생한테 간섭 안 할게. 미안해, 정말. 그래도 형님이 빨리 뉘우치셔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 대 맞고 정신 못 차리셨으면 저도 얼마나 더 해야 하나 걱정이었는데 역시 남들 때리고 다닌 전적이 있어서 그런지 형님은 제 힘을 알아보셨나 봐요. 그쵸? 저도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생이 많았어요. 넘치는 힘을 주체 못하고 휘두르고 다녀서 저희 부모님도 마음고생 꽤나 하셨거든요. 물론 저는 형님처럼 힘없는 약자들 괴롭힌 건 아니고요. 오히려 형님 같은 양아치들을 선도하고 다녔죠. 다들 나보다 약하면서 왜 더 약한 애들을 괴롭히고 다니는지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형님을 보아하니 이것도 병인가 싶네요. 아무튼 앞으로는 알아서 잘해요, 저희. 알겠죠? 그래. 내가 정말 미안했어, 옳게. 앞으로는 심기 거스르는 일 없을 거야. 미안. 서로를 위해서 이 일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하죠. 형님도 아랫사람한테 얻어맞은 거 표내고 싶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겨우 한 대 맞고 겁을 먹을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신우가 말귀를 빨리 알아듣더라고요. 이럴 거면 좋은 말로 했을 때 진작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으려나 싶지만 어쨌든 저는 신우에게 사과를 받아내며 상황이 일단락되었다 생각했습니다. 맞은 거나 때린 거나 좋은 일이 아니다 보니 서로 다른 가족들에게는 함구하기로 하고 앞으로는 저도 신우이와 별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다행히 신우이가 그 후로는 알아서 저를 피하며 시비를 걸지 않았거든요. 신우이가 한동안 저만 보면 일부러 피해 다니고 제 앞에서 눈도 못 마주치며 절절매기에 설마 자기 입으로 저한테 맞았다고 떠들 만큼 멍청하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근데 이 미련한 신우이는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더라고요. 그동안 무시하던 저한테 당하고서 혼자 앓는 게 억울하다 싶었던 건지 신우이가 아예 저를 자기 눈앞에서 치워버리려 동생과 이혼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 과거를 들먹이며 저를 자기와 같은 양아치로 몰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나 할 말이 있어요. 얘가 갑자기 또 왜 그래? 뭐, 용돈이 떨어졌어? 무슨 일이라도 있니? 나 하나만 참으면 이 가족의 평화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해서 정말 참고 그냥 참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일을 밝히는 게 맞는 것 같아. 누나, 너 뭔데 그래? 너 무슨 소리를 해서 가족들 힘들게 하려고? 너 정신 차려, 이 자식아.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결단을 내린 건데.
하나뿐인 동생 살리자고 노력하는 누나 마음도 모르고. 누나가 날 살린다고? 누나가 언제 한번 내 생각을 해줬다고. 참, 아휴, 어이가 없다. 뭐 임마? 이게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네? 야, 너 네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그래? 너 네 와이프한테 완전히 속았다고, 알아? 아니, 이건 또 무슨 소리야? 지우가 와이프한테 속았다니? 너 지금 설마 영은이 얘기하는 거니? 영은이가 뭐? 누나 또 영은이한테 시비 걸려고 그러는 거야? 시비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거지. 지호, 너는 네 와이프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무것도 몰라. 엄마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해? 쟤가 얼마 전에 나를 죽이려고 그랬다고. 나를 발로 걷어차고 두들겨 패고 아주 사람을 절단내려고 그랬다니까? 어허,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영은이가 널 뭐 어쨌다고? 아빠, 벌써 가늠기가 먹었어? 방금 말을 했는데 왜 못 알아듣고 또 물어? 아빠, 며느리가 나 두들겨 팼다고. 내가 쟤한테 얻어맞아서 며칠을 앓았는지 알아? 내가 어린 것한테 맞은 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참았는데 더는 못 참아. 제 실체를 내가 다 밝히고 둘이 이혼시켜서 우리 가족을 구해내야겠다 싶더라고. 제가 그동안 우리 식구들 앞에서 착한 척 가면 쓰고 얼마나 가식 떨었는지 아무도 몰라. 그걸 아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누나,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영은이가 누나를 왜 때려? 그리고 어떻게 때려? 누나가 영은이를 때렸으면 몰라도 누나, 무슨 꿈이라도 꿨어? 왜 갑자기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다. 네가 누구한테 맞았다고? 네가 어디서 맞고 다닐래니? 그리고 네가 영은이한테 맞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 길 가다가 어깨만 치어도 충리산이 하면서 난리 피우는 애가. 그리고 맞았으면 어디 상처라도 있어야지. 얼굴이며 몸이며 상한 곳 하나 없이 깨끗하구만. 대체 어딜 맞았다는 거야? 그래, 어딜 맞았다는지 제대로 말이라도 해보든가. 다짜고짜 영은이가 너를 때렸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니? 아니, 내가 맞았다니까? 내가 맞았다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다들 내 말을 못 믿어? 여기서 누나 말을 그냥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 누나 평소 전적이 있는데. 야, 너 입 다물고 있지만 말고 네가 한번 말해봐. 얌전한 척 있으면 누가 속을 줄 알아? 그날 나한테 짓거렸던 것처럼 말해보라고. 왜 그러세요, 형님? 이제 저 안 괴롭히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뭐? 아니, 얘가 또 가식을 떠네. 야, 너 나한테 했던 대로 하라니까? 뭐야, 자기야. 정말 누나랑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게 사실 저번에 시댁에 제사 도우러 왔을 때 형님이랑 문제가 좀 있었어. 형님이 내가 늦게 왔다고 화가 나셔서 가정교육 운운하며 친정부모님 얘기까지 꺼내는 바람에 내가 너무 속이 상해서 더 못 참고 형님한테 한 말씀 드렸거든. 제발 좀 그만해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누나가 자기한테 또 뭐라 그랬어? 그걸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좋은 일도 아닌데 말을 해서 뭐해. 어머님, 아버님이 대신 사과해 주셔서 그냥 넘어갔었어. 뭐야? 엄마 아빠도 알고 계셨어요? 누나가 영은이 또 괴롭힌 거? 아이고, 지영이 저놈이 괜히 영은이한테 시비를 걸어서 사돈 때까지 입에 올리는 바람에 영은이가 속이 많이 상했을 거다. 우리가 대신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영은이 마음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영은이가 지영이한테 한마디 했나 보구나. 네, 저는 그래도 속상하지만 형님이랑은 가족이니까 앞으로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부탁드렸던 건데 형님이 그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저를 모함하실 줄은 몰랐어요. 형님, 분명 그때는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형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 자중하시겠다고. 제 말씀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저랑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시는 줄 알았는데 근데 속으로는 계속 저를 미워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함까지 하세요? 야, 너도 좀 적당히 좀 해. 내 앞에서는 별별 소리를 다 하면서 협박을 하더니 이게 지금 식구들 앞이라고 또 내숭을 떠네? 너 본색을 내가 몰라? 너 학교 다닐 때 싸움 좀 했다며. 양아치들 패고 다녔다고 나한테 겁을 주더니 식구들 앞에서는 끝까지 모른 척 할 거야? 누나, 그게 무슨 헛소리야? 미쳤어? 진짜 미쳐서 헛소리 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영훈이가 누나한테 뭘 어쨌다고? 진짜로 영훈이가 누나한테 협박을 했다고 한들 그게 누나 탓이지 영훈이 탓이겠어? 그동안 누나가 영훈이 괴롭힌 거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게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을 했어야지. 그동안 얌전한 사람 괜히 괴롭혀놓고는 이제 와서 협박을 하는 거야? 누나 대체 왜 그래? 한동안 영훈이한테 시비도 안 걸고 조용하길래 이제야 철든 줄 알았더니 잠잠하다가 갑자기 또 이러는 이유가 대체 뭐야? 정말 동생 이혼시키고 남의 인생까지 망치고 싶어서 그래? 이놈아, 너 정말 왜 그래? 영훈이가 뭘 어쩌고 어째? 학교 다닐 때 애들 패고 다닌 건 너였지. 영훈이 같은 애가 너랑 비교가 되기는 하니? 영훈이가 저 몸으로 누굴 때리고 다니겠다고. 아이고, 아유, 내가 정말 사돈뵙기 죄송스러워서 말이 더 안 나온다. 어떻게 똑같은 딸 자식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 내가 정말 너 때문에 속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내가 어쩌자고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모르겠다. 에휴. 영은아, 이제 미안하다. 이게 다 딸 자식 잘못 키운 우리 죄다. 우리가 아무리 모질지 못하다 그래도 혼낼 때는 내고 엄하게 가르쳤어야 하는데 그저 언젠가 철들겠지 하면서 두고 본 탓에 애가 저 나이 먹어서도 이런 모양이다. 내가 며느리 앞에서 할 말도 없고 얼굴들 면목이 없구나. 신우이가 제 실체를 폭로하겠다며 식구들 앞에 나섰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신우이가 또 죄 없는 저를 괴롭힌다며 모두들 신우이를 비난했어요. 이래서 평소 행실이 중요한 것인데 신우이는 아직도 그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다들 왜 그래? 왜 내 말을 안 믿어? 저것이 지금 연기하는 거라니까? 좋은 며느리, 좋은 아내인 척 가식 떠는 거라고. 야, 지호야, 너 정말 저 여시 같은 거랑 계속 살 거야? 그러지 말고 아직 애 없을 때 당장 갈라서 지금이라도 이혼해야 한다니까? 진짜! 왜 다들 내 얘기를 안 들어주냐고! 형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제가 그렇게 미우시면 그냥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왜 괜히 잘 지내는 저희를 이혼까지 시키려고 그러세요? 저 그동안 형님을 가족처럼 생각해서 참았지만 이제는 더 못 참겠어요. 잘못한 것도 없이 부모님 욕먹이고도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할 것 같네요. 저 이제 형님이랑 안 보고 살겠습니다. 도저히 저런 형님을 형님으로 모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제 아이에게도 저런 고모는 둘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 못난 며느리를 용서하지 마세요. 아유, 아니다.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너를 탓하겠니? 탓을 하려거든 자식 새끼 잘못 키운 내 탓을 해야지. 미안해하지 마라.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우리도 언제까지 저 꼴을 두고 봐야 하나 생각했는데 이참에 그냥 안 보고 살게 하는 게 낫겠어.
그러는 편이 우리 가족한테도 나은 일이겠구나. 이게 지영이 네가 바라던 거 아니니? 그래, 어디 네 뜻대로 되니까 만족하냐? 내가 쟤한테 진짜 맞았다니까. 죽이려고 했다는데 왜 못 믿어? 아니, 진짜 왜 다 내 탓을 하냐고. 누나, 진짜 그만 좀 해! 누나 대접해주는 것도 여기까지야. 한 번만 더 내 와이프, 우리 처가 건드리면 그때는 나 정말 가만히 안 있어. 그때는 영은이뿐만이 아니라 나도 누나랑 절연이야. 옳게 이어서 동생까지 잃고 싶지 않으면 적당히 해! 신우이가 억울하다며 끝까지 호소를 했지만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식구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고 신우이와 연을 끊고 싶다는 제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없었죠. 결국 막무가내인 신우이 덕분에 오히려 저만 좋은 꼴이 되었네요. 그 후로 저는 신우이를 다시는 보고 살지 않고 있어요. 제가 시댁에 갈 때에는 시부모님이 신우이를 밖으로 내보내시고 외식을 할 때도 신우이는 빼놓으셔서 따로 보고 있거든요. 시부모님은 여전히 저를 안타까워하시고요. 남편을 통해 듣기로는 신우이가 여전히 억울해하며 이를 갈고 있다는데 그런 신우이를 안쓰럽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그렇게 스트레스 주던 신우와 안 보고 사니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얼마 전 저희 부부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기다리던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거든요. 저의 임신 소식에 양가 부모님들은 너무나 좋아하셨고 특히나 시부모님이 무척 기뻐하시며 저를 축하해 주셨어요. 조카의 탄생 소식을 신우도 들었겠지만 신우는 자기 조카를 평생 볼 수 없겠죠. 그나마 시간이 지나며 신우이가 정말 철이 든다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큰 기대는 없습니다. 이미 신우이는 마지막 기회를 날렸으니 말이에요. 제 기대만큼 일이 잘 풀린 건 아니지만 그런 신우이를 안 보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곧 엄마가 되니 한층 더 성숙해져야겠네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저도 제 아이가 어디 가서 함부로 힘을 내보이지 않도록 잘 가르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